안녕하세요. 이번 저널클럽 발표를 맡게 된 김정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논문은 ACS 신바이오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목은 Toolbox of Characterized Genetic Parts for Staphylococcus aureus입니다. 2023년 12월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스테프 아우레우스 균을 호스트로 하여 사용 가능한 지네틱 파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프 아우레우스는 잘 알려진 피부에 서식하는 기회 감염균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서는 별 영향 없이 콜로니를 이루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면역이 약화되는 등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균주의 성질이 바뀌면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스테프 아우레우스는 강하고 지속적인 부착능, 바이오필름 형성, 독소 분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저항성 균주의 발생으로 멀사 아니면 벌사와 같은 균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세균 감염에 의해 사망한 환자의 수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로 2022년에 란셋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균별로 연관된 사망자 수를 보여주는데 스테프 아우레우스가 가장 많은 수의 사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19년에만 무려 약 110만 명의 사망이 스테프 아우레우스와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스테프 아우레우스는 임상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주요한 균으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프 아우레우스와 관련된 지네틱 파츠의 개발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주 소수의 연구에서만 스테프 아우레우스에서 사용 가능한 파츠들에 대한 정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스테프 아우레우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PCAP이라는 프로모터는 2015년에 처음으로 규명되고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장균을 포함한 여러 그람 음성균의 제네틱 파츠의 개발에 비하면 상당히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스테프 아우레우스에서 사용 가능한 제네틱 파츠들을 밝히고 또 이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스테프 아우레우스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상시 발현 프로모터, 리보솜 결합 서열, 터미네이터 서열, 그리고 플라스미드 레플리콘 서열을 밝히고 표준화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그 서열들을 이용하여 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한 센서를 스테프 아우레우스에서 디자인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저자들이 만든 툴박스의 디자인과 표준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타입2S 제한 효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골든게이트 어셈블리 기반의 제네틱 파츠들을 만들었습니다. 프로모터, RBS, SFGFP, 터미네이터 서열들을 GGA로 먼저 연결해서 인터미디에이트 벡터에 클로닝했습니다. 이후에 클로닝된 서열은 다시 두 번째 타입2S 제한 효소를 사용하여 데스티네이션 벡터로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유전자 발현 측정은 SFGFP의 형광을 사용해서 측정했고 PCM29라고 하는 스테프 아우레우스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SFGFP 발현 플라스미드의 형광값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 발현량을 계산했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스테프 아우레우스 유래 프로모터 6개와 바실러스 sabtilis 유래 프로모터 18개를 사용해서 상대적 발현량을 측정했습니다. 바실러스 sabtilis 유래 프로모터를 사용한 이유는 바실러스의 경우 비교적 제네틱 파츠의 개발이 많이 된 편이고 같은 그람 양성균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24개의 프로모터들은 최대 380배의 발현량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저자들은 실험에 사용한 프로모터 서열들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모티프 분석을 했고 발현량이 강한 프로모터의 경우 마이너스 35 부위의 서열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저자들은 RBS 서열들에 대해서도 발현량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6개의 바실러스 sabtilis 유래 RBS 서열과 그 서열들의 일부 돌연변이 서열들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RBS 서열의 발현량을 스테프 아우레우스에서 비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RBS 서열에 의해 최대 87배의 발현량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저자들은 프로모터 서열과 RBS 서열 사이에 리보제이 서열을 넣은 후 다시 발현량을 확인했습니다. 리보제이는 RNA가 되었을 때 특정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서열을 말하는데, 이는 리보자임에 의해 인식되어 해당 부분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RNA가 만들어진 후에 번역이 진행될 때 프로모터 서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RBS에 의한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언급했습니다. 실험 결과 리보자임의 효과가 있었을 때에는 최대 26배의 발현량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리보제이 서열이 있을 때 발현량이 더 높았다고 저자들은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터미네이터 서열을 비교했습니다. 터미네이터 서열의 경우 이콜라이에서 밝혀진 로 인디펜던트 터미네이터 서열을 5개 골라 스테프 아우레우스에서 시험했습니다. 로 인디펜던트 터미네이터는 RNA가 자체적으로 2차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전사를 멈추게 되는 방식의 터미네이터를 의미합니다. 저자들은 터미네이터 서열을 프로모터와 RBS 다음에 넣음으로써 발현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터미네이터 서열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L3S2P11 터미네이터를 사용했을 때 95.3%의 발현량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애플리케이션 오리진, 레플리콘에 의한 발현량 비교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레플리콘 서열은 이전에 스테프 아우레우스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서열들로 3가지를 골라 시험했습니다. 각 레플리콘별로 5개의 프로모터를 집어넣어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락P01 레플리콘의 경우 프로모터에 의한 발현량 차이가 PC194 레플리콘과 비슷했는데, 이와 다르게 PT181 레플리콘의 경우에는 프로모터별로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 결과를 통해 스테프 아우레우스에서의 발현 시스템 디자인 과정에서 플라스미드의 레플리콘까지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추가로 저자들은 직접 qPCR을 통해 각 레플리콘의 플라스미드 카피수를 확인했는데, 검정 글씨인 기존에 발표되었던 수와 다르게 파란 글씨의 결과를 얻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툴박스를 사용하여 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한 센서를 디자인했습니다. 센서의 작동 방식은 TET-R이 상시 발현되고 SFGFP는 P-자일 프로모터와 TET-O 오퍼레이터 서열 뒤에 위치해 있어 테트라사이클린이 들어오게 되면 TET-R이 TET-O에 결합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SFGFP가 발현되게 됩니다. 저자들은 TET-R 발현에 관여하는 프로모터, RBS 서열, 터미네이터 서열, 그리고 레플리콘 서열을 바꿔가며 3가지 버전의 테트라사이클린 센서를 디자인하였고, 결과적으로 테트라사이클린 농도 변화에 따라 약 26배의 SFGFP 발현량 차이를 보이는 센서를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커션 파트입니다. 저자들은 최초로 표준화된 스테프 아우레우스의 제네틱 파츠들을 개발하였습니다. 프로모터와 RBS 라이브러리는 이전까지 알려졌던 스테프 아우레우스의 발현 범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몇몇 제네틱 파츠의 경우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혹은 이콜라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스테프 아우레우스에서 다른 종의 제네틱 파츠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